지진도 지진이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교수님, 예. 최근에 지진 때문에 놀란 시민들 아주 많은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안전처의 대응, 이건 100점 만점에 얼마나 좀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후하게 주면 80. 80점이나 줍니까? 그래서 내가 후하게 주면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느끼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그 재난관리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예. 자기 역할에 대해서 역할을 대한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네. 하는 아쉬움을 저는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뭐 반드시 공학을 전공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행정을 했든 누가 뭘 했든 간에 적어도 우리 국가 공직자들은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고가 돼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 역할의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이 네. 그런 인식이 네. 매우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재난 현장에서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현장과 우리가 중심. 이제 네.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컨트롤 타워 관제탑이지 않습니까? 우리말 그렇죠. 직역을 하면은 네. 컨트롤 타워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 비행장에 2차 대전이지 비행장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비행장을 실제 보면서 실시간으로 비행기를 넌 내려라 떠라 예. 이제 그렇게 관제 이게 뭐냐면 현장과 실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재난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시군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시군구의 현장 조건을 지리적 조건을 가장 잘 알고 거기에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시민들의 형편, 노인인지 노약자인지 어린이인지 뭐 젊은 사람인지 그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시군에 계시는 자치단체 직원들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재난관리는 현장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 하고 국가의 우리 중앙정부 기구는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를 위한 모든 부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전부 시군구에서 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해주는 정보도 주고 물자도 주고 인력도 주고 교육 훈련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할 분담도 안 될 뿐더러 예. 이번 지진 발생 때 보면은 어느 학교는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고 어느 학교는 또 귀가 조치를 시켰단 말입니다. 뭔가 평상시에 교육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매뉴얼이 지금 없는 건 아닙니까? 지금? 매뉴얼에는 있습니다. 5,300종류나 있습니다. 5,300종류가 예, 있습니다. 너무 각종 많네요.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걸 국민들을 제대로 숙지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숙지할 수도 없고 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100만 우리 국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조건하고 신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현장 조건에 따라서 네. 한두 가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매뉴얼에 쭉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예. 선택을 해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질 때 그쪽이 좀 조언도 하셨는데 이번 지진 같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한시라도 빨리 이 재난 문자를 받아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국민안전처를 만들어질 때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가 예. IT 강국인데 오케이. 이게 예, 그런 건 10분, 15분 말씀드릴게요. 걸린다는 게 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재난 문자 보내는데 지진 항목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진 해일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어요. 아, 원인은 빠져 있고. 네. 근데 빠진 이유가 예.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건 뭐 국민안전처를 뭐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걸 보냈다가 자는 사람 깨웠다고 법적 고발 조처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왜 자는데 오밤중에 이런 걸 보내냐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진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네. 안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인가 우리 봄에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예. 부산 지방에 흔들려서 부산 지방 분들이 많이 왜 이거 안 보냈냐고 그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약 의사결정권에 있다고 하면은 네. 이것을 그때 항목에 넣어가지고 예.
사후라도 보내야 되거든요. 이 사후가 뭐냐면 지진은 2차 재해, 3차 재해를 그렇죠.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진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항목들은 전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더라도 2차, 3차 재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라도 해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전파 과정을 보면요. 예. 우리 기상청에서 정보를 주고 예.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문구를 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동통신 3사에 의뢰합니다. 예, 부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을 보니까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1년 365일 출근해서 나라와 또 이런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창의적으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이 성실한 건 사실 기본 아닙니까? 그건 특히 고위공무원. 기본이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맡은 일에서 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네. 알려고 하는 노력, 자기 예. 노력과 또 장관이 되시면 그 부처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도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